자, 그러면 봅시다. 자, 다음은 부정의 연산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을 때 함수의 극한에서도 부정의 연산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 네 가지가 부정형이 있는데 수열 극한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방법은 우리가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하는 거랑은 똑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위에가 유리식인 경우와 무리식인 경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얘가 유리식인 경우와 무리식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 분자가 전부 다 유리수들로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유리식인 것은 뭐였었죠?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로 나온다. 다음에 무리식이다. 근호, 분모 분자에 어딘가에 근호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근호 밖의 최고차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수투하고, 그죠? 수투에는 함수의 극한하고 완전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수투하고 다른 것은 이제 리미트 x가 이게 아니고 n이 수열이니까 n이 되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더하기 3의 기준 3을 친다면 자, 이렇게 놓고 분자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 7, 4n 제곱 더하기 7n 빼기 9, 4n 상승, 뭐 빼기 7n 제곱 9n 더하기 8. 그죠? 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뭐냐면, 우선 리미트 나왔다. 항상 형태부터 분석합니다. n이 무한대 간다. 그럼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오케이? 무한대면 무한대네. 바로 뭐 하는 거였어? 분모예요. 분자는 의미가 없어요. 분모의 최고차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 갈 때 최고차 몇 차? 2차. 2 분의 n분의 3 n분의 4 n제곱분의 7 이렇게 됩니다. 해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했었지만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분의 1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가 상수, 무한대가 상수, 무한대가 상수 전부 다 0, 0, 0. 그래서 얼마야? 2분의 0. 답은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얘 같은 케이스도 자 n제곱, 그죠? 분모의 최고차 n제곱이니까 n제곱 나눠주면 lit n이 무한대 갈 때 자 앞에 나눠주면 2 n분의 3 얘도 n제곱 나눠주니까 4죠. 4 n분의 7 n제곱분의 9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만의 상수 0으로 수렴, 무한대만의 상수 0, 0. 그래서 답은 뭐야? 2분의 4, 2. 그래서 봐봐.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2차, 2차 동차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보니까는 뭐냐면 분모도 무한대 가고 분자도 무한대 가는데 분자가 커져가는 속도가 1차로 속도도 커져가고 있어요. 그죠? 무한대로 커져가 있지만 분모가 커져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뭐랑 똑같다? 얘처럼 그냥 n분의가 똑같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커져가면 무조건 0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까지는 얘는 뭡니까? 얘도 분모도 2차로 커져가서 무한대, 분자도 3차로 커져가서 무한대인데 야 분모 네가 커져가는 것은 내가 3차로 커져가는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럼 뭡니까?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랑 똑같아? 얘는 뭐랑 똑같은 겁니까? 그냥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n 이거랑 똑같은 거야. 1분의 n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 그래서 얘가 최고차이만 양수면 그냥 양이 무한대. 만약 음수면 음이 무한대. 이거밖에 없겠네. 그죠? 보시고 다음에 우리식 무한대면 무한대죠. 이렇게 할까요? 무한대면 무한대 우리식 케이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럿 이렇게 되죠. 자, 얘도 가만히 딱 보면 분석해 보면 n이 무한대 갈 때 얘도 무한대 가죠. 무한대 그런 식으로 가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그죠? 자,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인데 뭐죠? 무리식. 근호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요? 근호밖에 최고차로 나눠준다. 근호밖에 최고차가 몇 차야? 1차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그죠? 1차로 분모분자를 나눠줘요. 그럼 얘 나눠주니까 1, 얘 나눠주니까 2. 그 다음에 n이 근호에 들어가면 제곱되죠? 그래서 4, n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또 나오죠.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얘는 뭐가 되는 거?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 0. 그죠? 그럼 루트 4 더하기 1분의 2. 루트 4가 2니까, 그죠? 3분의 2.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근호밖에가 얘가 만약 2차고 얘가 만약 1차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그냥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 출제 의도에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얘 같은 케이스 그러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그 안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뭐야? 유리수들로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최고 차항으로 묶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분모의 최고차를 나눈다, 묶어준다. 차이가 크죠? 나눈다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나눠서 없어지는 거고요. 얘는 묶어준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묶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케이스죠. 네. n이 무한대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3n 제곱 빼기 4n 3승 7n 더하기 9다. 자, 얘는 형태를 분석해 보면 n이 무한대 갈 때 얘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 뒤에는 이제 차수가 좀 낮으니까 뭐 상관 안 해도 되는데 2차 무한대, 3차 무한대 가운데가 뭡니까? 빼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근데 개수들이 근호가 없어. 그냥 다 유리수들만 돼 있어.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리식. 차고차로 묶어주라고. 그래서 차고차이 몇 차야? 3차죠? 그다음에 n이 무한대 갈 때 3차로 묶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4 빼기 4 얘는 n제곱분의 7 n3승분의 9. 그래서 n이 무한할 때 뭐 됩니까? 0으로 되죠. 그럼 남은 게 바로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 n3승의 리미트 그대로 있죠. 그럼 리미트 있으니까 얘 무한대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이거는 무한대. 그래서 얘는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빼기인데 만약 얘가 빼기고 얘가 플러스였으면 양이 무한대. 그래서 최고차항이랑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라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형태는 있는 거라. 다음에 무리시인 케이스.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시인 케이스. 이게 어떻게 푼다? 유리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4개 중에서. 왜냐? 얘는 선생님이 지금 유리화라고 쓴 게 바로 뭐냐면 분모에 근호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분모의 유리화. 분자에 근호가 있으면 분자의 유리화. 분모나 분자가 다 있으면 둘 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 100% 놀러 갑니다. 해서 한 문제 갖고 2개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문제 유형을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루트 3n 제곱 3n 빼기 2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보자. 자, 봐라. 근호 어쨌든 안에 리미트 n 무한대가 되는데 무한대죠? 얘도 뭡니까?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뭐가 있어요? 근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유리화죠. 그럼 얘는 뭐에 유리합니까? 분자의 근호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분자의 유리하는 겁니다. 그럼 분자의 유리화 시키면 n이 무한대 갈 때, 그죠? 얘의 차례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4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n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분자는 이제 요거 편에 곱했으니까 제곱해서 사라지고 얘 제곱되니까 4n 제곱 4n 제곱 사라지니까 3n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얘죠? 이랑 같은 거죠. 그지? 그래서 근호밖에 최고차 나눠준다. 근호밖에 최고차 나눠주면 여기서 계산한 거와 같이 바로 4원짜리고요. 4. 내가 밖에 있는 개수들이니까 얘도 뭐가 남냐면 이 앞에 4, 루트 4, 뒤에는 다 0되니까 사라지고요. 2,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가 된다?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는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케이스예요.
AN, BN인데 체계는 이렇게 나와요. 얘가 크거나 같을 때 당연히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너무나 좀 당연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걸 좀 바꿉니다. 원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N과 BN의 대성관계가 확실하게 BN이 커. 그런데 리미트를 취하면 당연히 BN이 클 수도 있지만 등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게 1-n분의 1, 얘가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n 아무리 작은 수라도 n분의 1 뭔가가 이만큼 더해졌고 n분의 1만큼 뭔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대소비교는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다 그 리미트를 취했어. 즉 1 빼기 n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여기다 리미트를 취했어요. 그럴 동안 얘 얼마입니까? n이 무한대 가면 n분의 1은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이고 얘도 1이죠. 뭐죠?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수열 자체로는 대소가 있는데 그놈의 극한을 취했을 때는 등호가 될 수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거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샌드위치형이라고 하죠. 샌드위치형이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거죠. AN, BN, CN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책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등호 뺐어요. 설령 등호가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BN과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CN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된다? 당연히 크다 이건 성립되지만 뭐까지도 등호까지도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극한값을 구하기 너무 어려울 때 쓰는 게 바로 샌드위치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이렇게 됐다 칠게요. fx가 어떻게 할까? 4 n제곱 이 관계가 있다고 쳐요. 지금 수열 그리죠? fx가 지금 an이라고 할게요. an이 이런 대소관계에 있다고 쳐요. 이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제곱분의 an 그랬을까?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제곱분의 an 이게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 지금 an에 대한 어떤 식 자체가 아무것도 안 주어져. 아무것도 안 주었는데 이거 구하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의 등급값을 구하기 너무 어려울 때 이럴 때 뭐 한다고? 양옆에 친구들의 도움 받겠다는 소리죠. 뭐냐면 n제곱 형태 만들어줘. n제곱 여기 n제곱 그죠? 그리고 얘도 n제곱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앞에 리미트인데요.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그죠?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 그럼 봐라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양옆의 친구들 얘 어디로 수렴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 얼마야? 4 얘도 얼마입니까? 4 그러면 가운데 끝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값은 얼마다? 4 이게 극한값이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구하기 너무 어려울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샌드위치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너무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써봐주시죠. 자, 다음에는 무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뭐야? 등비 수열이야. 즉 어떤 수열 A이 있어.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쭉 해서 n번째야 좀 지나서 이렇게 가. 그런데 이 수열이 바로 무슨 수열이냐면 GP 등비 수열을 선생님이 GP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등비 수열 잠깐 좀 보고 갈게요. 곱슬이죠.
수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등비수열 바로 뭐죠? 같은 공비가 그죠? 뭐 공비가 20 곱해지다든지 30 곱해지다든지 해서 어떤 일정한 상수가 계속 곱해져서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일반 AN이 바로 뭐였죠? 첫째 항 곱하기 함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2. 그죠? 이런 수열의 일반항 AN이다. 라고 하면 뭐였어요? 3 곱하기 2에 n-1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보면 이 등비수열의 수열 무한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 얘가 쭉 가서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 무한대까지 갔을 때 얘가 어느 값에 가깝게 수렴하느냐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뭐가? 보는 건 이거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느냐 혹은 발산하느냐 이거 따지는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an이 바로 a1 곱하기 n-1 이렇게 등비수열이 이루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것처럼 어느 알파 값에 수렴한다 혹은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혹은 진동한다 이렇게 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수열 AN이 지금 뭐 이거 해볼까요? 3의 2n-1이요.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죠. A1, 2, 3, 4 해서 보면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 3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2니까 6, 12, 23 이렇게 쭉 될 겁니다. 그럼 얘 같은 케이스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 그죠? 얘하고 an이 뭐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이 얘 3의 2의 n-1 이게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왜냐면 공비가 2니까 계속 20 곱해지니까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양의 무한도를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런 거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영이 뭐 첫째가 이렇게 할게요. 3. 자, 얘 같은 케이스는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이렇게 딱 쓴과 동시에 첫째는 3이고요. 공비가 얼마? 2분의 1 그런 수열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자,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넷째요 적을 때 자, 갑니다. 첫째가 얼마요? 3이요. 3에다 얼마 했어? 2분의 1 곱했어. 그 다음 뭡니까? 3에다가 2분의 1에 또 한 번 곱했어. 그 다음 뭡니까? 3에다가 2분의 1에 또 한 번 곱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국이 뭐냐면 분자 3은 똑같은데 분모가 2, 4, 8 해서 3, 2분의 3, 4분의 3, 8분의 3 계속 이렇게 커져갈 거예요. 그죠?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일 때 3, 때가 얼마, 얘 반대 해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 마지막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 할 때 a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 할 때 an이 예 그죠? 3의 2분의 1의 n-1 이렇게 되면 무한대 가면 갈수록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거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니까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2분의 1의 n승 이게 바로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2분의 1, 2에서 5분의 1, 2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분모가 점점 커져가잖아. 그죠? 분모가 점점 커져가고 분자는 상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즉 얘가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답보다 0으로 수렴하다 이렇게 되겠죠. 정하시고 자 그러면 좀 전에 선생님이 보인 것처럼 그죠? 뭐 공비가 지금 좀 전에 2였었고 그다음에 공비가 2분의 1 이렇게 해서 뭐 발산하다 수렴한다 이거 보였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뭐냐면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자 이런 거죠. 그러면 n이 무한대 갈 때 a의 수렴 발산을 볼 건데 여기서 해당 이거 an이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n이 무한대 갈 때 an이 a1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함수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자 이럴 때 얘가 수렴할 조건은 자 여기에서 얘가 어떨 때 수렴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째 항이 아싸랑이 0이에요.
그럼 첫 장이 0이면 공비가 뭐 100이 되든 간에 뭐 100분의 1이 되든 간에 0, 0, 0, 0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장이 0인 경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리고 1까지도 포함해도 돼. 다시 말하면 이거죠. 첫 장이 3이야. 근데 공비가 1이야. 그러면 3, 3, 3, 3,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쭉 갔을 때 내가 하나 딱 찍었을 때 너 어느 값이 가까워지니? 라고 할 때 그게 어느 값이 가까워져? 첫 장 3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거죠. 아까 했던 게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3에 2분의 1 n-1 있어. 이거죠. 공비가 2분의 1.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얘가 항상 뭐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분모가 계속 커져가. 그래서 얘가 항상 어디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0 이렇게 수렴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만 우리가 무한등기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만. 그리고 남대윤이 무한등기 수열 수렴 정도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오늘 이론 다 나갑시다. 여기 앞에 있는 무한수열 여기서 대한 이론 다 나가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에서 문제 풀고 합시다. 자, 다음에 무한급수다라고 하는 건데 무한급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급수. 수학에서 급수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더하기야. 더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에서 급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 무한대로 더한다. 무한대까지 계속 더한다는 소리. 계속. 즉, 뭘 말하는? 누구를? 어떤 수열을 이거 말하는 거야. 즉, 봐봐. n항까지 하고 우리가 수열에서 sn이라고 했죠. n항까지 하고 sn을 뭘 표현하는 거야?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쭉 더해서 n항까지를 더한 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다 뭐 한 거냐면 무한급수라는 것은 이 sn을 갖다 뭐 한 거야? 무한대로 빵 싸버리는 거야.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게 빵 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an 플러스 무한대로 계속 더해가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더해가는 즉 봐라 이게 뭘 말하냐면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쭉 해서 n항 넘어서 an 플러스 쭉 해서 이렇게 돼서 얘의 극한을 보는 게 바로 뭐냐면 무한 수열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a 이게 뭐 어떤 알파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거 보는 거고요. 다음에 급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표현하는 겁니다. 첫째 항까지 하고 우리가 sn이라 쓰죠. 둘째 항까지 하고 s2라 쓰죠. 셋째 항까지 하고 s3라고 n항까지 하고 sn이라 씁니다. 뭐라고? 이 뜻이라고요. s1은 a1이고요. s2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하고 둘째 항 더한 거고 s3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까지 더한 거야. 그죠? 그러면 얘 n항까지 이게 바로 뭐야? 첫째 항, 둘째 항 쭉 해서 n항까지 더한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수열 하나하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는 것이 무한수열이라면 이게 무한수열이야. 합, 그놈들의 합을 이룬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확인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limit n이 무한대로 할 때 s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열 자체만으로 수렴하는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 많이 쓰고요. 급수 때는 우리가 s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무한급수라고 해요. 무한급수 더해진 거에 sn 그죠? 더해진 게 sn이잖아. 더해진 거에 극한값이 뭐냐? 그걸 보는 게 무한급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무한급수 했을 때 하나 더 그럼 이 무한급수의 표현, 이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우선 제일 많이 쓰는 첫 번째 쓰는 게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갈 때 sn n항까지 합, 요 놈의 극값값을 보자 이겁니다. 그죠? 다음에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요 sn을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sn이잖아. 그래서 이게 A1, A2, S에서 쭉 표현하는 거야.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시그마 N, 그냥 리미트를 한글로 써버리는 거야. 리미트 N1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누구를?
AN을 더한다 이겁니다. 해서 얘는 그냥 다 3.3, 3.3, 3.3이야. 누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한급수가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된다. 똑같이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다 세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제목 때까부터 다르죠. 무한급수와 무한수의 관계 겁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할 때 sn 뭐죠? 무한급수죠. 무한급수가 어느 값을 수렴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가 성립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할 때 an 이게 뭐야? 0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sn 즉 n함까지 합을 갖다가 리미트 빵 씌워서 극한을 보냈어. 그래서 얘가 어느 값을 수렴한다고 나왔어. 그렇다는 소리는 이 sn을 이루고 있는 일반항들의 극한, 다시 말하면 수열의 극한이 항상 뭐야? 0 된다. 이게 참이라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x초가 할 수도 있어. 근데 뭔가 계속 더해갔어. 뭔가 계속 더해가니까 계속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 값이 가까워진다는 소리야. 이 한 값이 가까워진 이 수렴까지 이게 바로 뭐야? s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더해. 그럼 계속 커지는데 어느 순간 s에 가까워지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아.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뭔가가 더해지는 이 더해지는 형태가 뭐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0이 더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수열의 끝에는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거야.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 뭐 아까 이게 바로 아까 뭐였어? 우리 수리노트에서 했던 거 첫 번째 문제지. 오늘 했던 거. 그치? 그거야. 오늘 했던 게 이거 증명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자, 근데 있잖아. 얘가 주어진 명제야. 이게 명제인데 이놈의 0 있죠? 얘 0. 가정이면 결론이라에 가정과 결론 바꾸는 게 그게 여기죠. 즉 얼핏 보면 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할 때 a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할 때 sn 이것도 sn 어떤 값을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수열의 극한이 어떤 값이 0이면 그걸로 계속 더해가면 끝에서 0이니까 당연히 얘도 어느 값을 수렴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t, true, f, false 거짓이라는 거예요. 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자 별로 어렵지 않게 증명이 가능한데 봐라. AN이 n분의 1이야. 그러면 AN이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를 딱 보면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AN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n분의 1 뭐죠? 0에 수렴하죠. 그치? 수열의 극한이 0에 수렴하잖아. 그러면 얘가 딱 SN을 딱 따진다고 본다면 자 SN 한번 구해볼게요. SN은 바로 뭐냐면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해서 n함까지야. 그럼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1, 2분의 1, 이게 1분의 1이니까 4분의 1 해서 n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리미트를 빵 씌울 건데 봐라. 얘가 n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해볼게. 뭐냐면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즉 뭐냐면 내가 이 앞에 있는 것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봐봐. 3분의 1하고 4분의 1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봐봐. 여기 3분의 1하고 4분의 1 했을 때 누가 더 크니? 3분의 1이 더 크지.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똑같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보다는 7분의 1이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이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보다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거지. 근데 얘를 가만히 딱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거 어떻게? 이거 4개. 그 다음 거 8개. 뭐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렇게 묶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2개. 4분의 1, 4분의 1 2개니까 얼마야? 2분의 1. 8분의 1, 8분의 1 4개니까 8분의 4. 또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에는 뭐겠어? 16분의 1이 8개 있어. 그래서 16분의 8개니까 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얘를 갖다가 뭐 한 거냐면 약간 리미트 씌워. 리미트. 얘는 무한대가 돼. 즉, 리미트 씌웠다는 소리 얘를 무한대가 더해야 된다. 얘도 뒤에 무한대가 더해야 된다. 그럼 얘도 뒤에 무한대가 더해야 된다.
라고 치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더해간 것이 이거 자체가 무한대잖아. 그치? 계속 더해가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S의 리미트 취한 게 얘야. 얘보다 커. 근데 이놈이 어딜가? 발산한단 말이야.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 뭡니까? 당연히 부하 발산하겠지. 즉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뭐인데? A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인데 SN을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부분 솔직히 100개, 1000개 중에 999개 다 성립해. 근데 한 개 정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는 다 돼도 딱 하나만 안 돼도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발레. 이거 말고도 발레가 근호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제일 유명한 발레야. 다음에 무한등비급수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였냐면 무한급수, 그죠? 무한급수였는데 이제 뭐야? 등비급수. 다시 말하면 등비수열을 한없이 더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이거였어요. SN이 첫째양, 둘째양, 셋째양 해서 n항까지 더해가는 건데 여기다가 뭐 했냐면 여기다가 limit, 그죠? 수하는 순간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성하고 있는 이 A1, A2, 첫째양, 둘째양 이런 것들이 뭐냐면 A1의 R, A1의 R의 제곱, A1의 R의 상수, 둘째는 뭐야? A1 R의 N-1승 이렇게 뭡니까? 등비수열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봐라.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Sn. 그러면 다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하면 뭐였어? 1 공비할 때, 공비 1보다 작을 때 1 R에 첫째랑 1 R의 한수 이거 했었죠. 여기다 뭐 한 거야? 리미트. 리미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설마 얘가 어느 값에 수렴할 조건은, 그죠?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에요. 즉 이렇게 이루어진 등비수열의 합 SN을 리미트를 취해서 빵 리미트가 무한대로 보냈어. 이럴 때 어느 한까지 가까워질 조건 바로 이거죠. 여기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SN. 근데 이 SN이 저 등비수열이다. 이럴 때 얘가 수렴할 조건이 첫 번째 뭐야? 또 마찬가지로 첫째가 0이면 다 0, 0, 0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렴하겠죠?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비가 아까랑 좀 틀려. 아까는 뭐였냐면 무한등비 수열에서는 여기 1 등호가 들어가 됐었어. 그럼 첫째가 3이면 둘째가 3, 3, 3, 3 해서 3이 수렴하잖아. 근데 얘는 급수야. 다시 말하면 첫째가 3이야. 공비가 1이야. 그럼 3, 3에 다 더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공비가 1이어도 안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제가 아까처럼 뭐 2분의 1을 해서 0에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두 개만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공비 R이 머릿속에 생각해봐. 한 2분의 1. 그럼 여기 뭐냐는 거야? 얘가 2분의 1의 n승. 그럼 2분의 1의 n승이면 n이 무한대 갈 때 뭐가 되겠어?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 무한등비급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리미트를 딱 취하니까 얘가 0 돼버리잖아. 그래서 뭐냐면 1 빼기 R의 첫째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야. 왜냐면 수렴할 때 나는 것은 무조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0에 수렴하잖아. 그죠?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